안녕하세요. 영어 독립 채널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입니다. 영어 독립 채널 솔트 잉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지원합니다. 모두 다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전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 국민이 배웠었던 영문법, 하지만 왜 그런지는 배우지 못했던 영문법,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라는 이 영문법에 대해서 근본 있는 설명, 그리고 이해가 가는 설명, 이제까지 없었던 설명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사고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우리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수업을 배우는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용준인데요. 나이는 14살이고 어느 날 이 용준이가 저에게 깨깨오톡을 보냅니다. 깨깨오톡을 보내고 사진을 하나 보내더니 선생님, 이 문법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데 한번 보자 하고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실수가 푹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런 걸 아직도 배우는 거야? 용준이가 배웠던 영어가 제가 20년 전에 배웠던 영어랑 전혀 달라진 게 없었고, 그 영어는 어떤 영어였냐면 제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다음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웠었고,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제가 영어 한마디 못했던 그 교육을 그대로 용준이가 배우고 있더라고요. 용준이가 보여줬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어떤 설명이 들어있었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라는 설명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용준이가 설명 자체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라는 요 설명까지는 이해했는데 정말 궁금했던 건 뭐냐면 왜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나는 공부한다, 그녀는 공부한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영어는 왜 이러지? 이 왜가 궁금했던 겁니다. 실제로 시중에 이 왜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교재가 없고, 시중에 이 왜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교재인 그래머인 유주조차도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 하면 remember, 그냥 기억하래요. remember, he walks, she lives, it rains,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되어 있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하거든요.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 가운데서 영어를 능률적으로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을 늘려가기 위해서 왜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 그런지 알면, 이해가 가면 우리가 영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즐겁게 빠르게 우리의 영어 실력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여주는 이유는 듣는 이에게, 그리고 글을 읽는 이에게 주어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너희들도 아니고 우리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도 아닌 혼자인 무언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즉 주어가 솔로라는 솔로 인증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왜 1인칭, 2인칭, 나나 너는 우리가 인증 마크를 붙여주지 않는데 왜 굳이 3인칭에만 인증 마크를 붙여주는지 궁금하잖아요. 간단합니다. 1인칭과 2인칭, 나랑 너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헷갈릴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따로 표시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인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너고, 1인칭 복수는 we, 우리고 2인칭 복수는 너희들입니다. 이 1인칭과 2인칭은요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당사자라는 거죠. 근데 3인칭부터는 약간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3인칭은 너무 많은 3인칭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나랑 너 빼놓고는 다 3인칭이고,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3인칭이고, 하늘을 날고 있는 새도 3인칭입니다. 이 3인칭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고, 이 3인칭에 대해서 최소한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이 이게 이 주어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주어가 하나인지 혹은 복수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어디에? 동사의 표시를 해주자. 동사에 s나 es를 붙여줌으로써 이 주어가 혼자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는 최소한 알려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자. 이게 바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여주는 이유입니다. 즉 동사에 붙어있는 s 혹은 es는 주어가 솔로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무언가인데 어쨌든 하나짜리인 무언가 솔로다 라는 솔로 인증 마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솔로 인증 마크를 붙여줌으로써 듣는 이가, 그리고 글을 읽는 이가 이 주어가 뭔지 모를 때 어쨌든 무언가 하나구나 라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전달을 해주는 거죠. 물론 주어가 he나 she 혹은 it처럼 우리가 헷갈리고 싶어도 헷갈릴 수 없는 주어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장을 봤을 때 혹은 명사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를로스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를로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S가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카를로스인 건지 아니면은 까를로라는 이름에 S가 붙어서 이 가족의 패밀리 네임이 까를로스인 건지 까를로 패밀리라는 단어인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뒤에 있는 동사를 보니까 까를로스 lives in 뉴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동사에 lives, s가 붙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까를로스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까를로스 해놓고 동사가 live, 동사에 s나 es가 붙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in 뉴욕 해놓으면 아, 까를로 패밀리가 이거는 가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복수라는 거구나. 까를로 패밀리가 뉴욕에 산다라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즉 말을 하는 입장에서 혹은 글을 쓰는 입장에서 동사에 s나 es를 붙여주는 이유는 주어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희들도 아니고 우리들도 아닌 혹은 그들도 아닌 어쨌든 무언가 하나라는 솔로 인증 마크를 붙여줌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이 혹은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주어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3인칭 단수구나 하나라는구나 이거는 최소한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인증 마크 혹은 전달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왜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지 조금 더 아주 많이 더 고급스러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게르만어와 라틴어 그리고 켈트어가 짬뽕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의 특징 중 하나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그 모양을 항상 바꿔준다라는 사실이고, 영어도 원래는 3인칭일 때 동사에 s만 es를 붙이는 게 아니라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에 따라서 그 동사의 모양이 항상 달라지던 언어가 영어라는 언어였습니다. 이 라틴어의 특징을 가장 진하게 계승한 언어 중 하나인 스페인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에서 영어의 have에 해당하는 동사가 바로 tener라는 동사인데요. 이 tener라는 동사가 주어의 모양에 따라서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모양을 전부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I면 tengo, you면은 tienes, she면은 tiene, 그 다음에 we면은 tenemos, 너희들, you면은 tenéis, 그리고 그들이면 tienen. 이런 식으로 동사의 모양을 tengo, tienes, tiene, tenemos, tenéis, tienen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다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확합니다. 언어의 이러함 때문에 라틴어 계열의 랭귀지들은 주어를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태리어나 프랑스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은 주어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동사만 이야기해도 주어가 무엇인지 인지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다라고 말할 때 굳이 주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스페인어로 tiempo인데 tengo tiempo, tienes tiempo, tiene tiempo, tenemos tiempo, tenéis tiempo, tienen tiempo 이런 식으로 동사의 모양만 바꿔도 주어가 I, you, she, he, you guys, 그 다음에 we, they 이런 거구나 라고 다 인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동사로 주어가 뭔지 알려주는 장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스페인어에서는 이게 티가 많이 나는데 왜냐하면 동사만 보면 어차피 우리가 주어가 뭔지 알게 되니까, 영어에서는 우리가 주어를 항상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동사에 s나 es를 붙여주는 거야,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지경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법적인 요소가 영어에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영어에서는 3인칭 단수에 s나 es를 붙여주는 것만 남아있고 나머진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고 힘드니까 없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죠. 야, I, you, she, we, they, you guys 이거 동사 바꾸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없애자. 근데 최소한 양심상 동사에 s나 es 3인칭 단수일 때 s나 es 붙여주는 거 이거 하나는 남겨두자 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동사에 s나 es를
붙이고 있게 되는 거고, 다른 언어와 달리 동사가 변하면서 주어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라는 문장을 사용할 때,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 다른 언어들과 달리, 다른 라틴 계열 언어들과 달리 항상 주어를 이야기해 주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왜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어라는 언어는 게르만어와 켈트어 그리고 라틴어가 합쳐진, 라틴어가 짬뽕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려보면 이 영국이라고 부르는 이 땅, 우리가 지금 영국이라고 부르는 그 섬에 원래는 켈트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 켈트족이 거주하던 땅에 앵글족과 삭슨족 그리고 주트족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겠죠. 이 중에서 헤게모니를 잡은 종족은 바로 앵글족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앵글족이 사는 땅, 앵글랜드, 잉글랜드가 되었고, 그들의 언어는 잉글리시, 앵글족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진 잉글리시가 바로 그들의 언어가 된 거죠. 하지만 두 민족이 섞였기 때문에 앵글족의 언어가 그대로 그 땅, 우리가 지금 영국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언어가 된 게 아니라 당연히 켈트어와 앵글족이 사용하고 있던 그 잉글리시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마 10세기, 11세기, 12세기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 이주를 할 때 그냥 일반 시민으로 이주를 한 게 아니라 지배계층으로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지배계층으로서 이주를 하게 됨으로써 영어라는 언어의 어휘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지배계층으로서 이 영국으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영어 단어들은 프랑스어의 뿌리를 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조금 덜 고급스럽다 아니면 일반적인 단어다 싶은 단어들은 영국 사람들이 쓰던 단어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사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중국어가 구매라는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그냥 사다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여서 buy라는 단어는 영국 원주민들이 사던 단어고, purchase라는 단어는 이 프랑스 불어에서 지금 영향을 받은 단어라는 거죠. 아무튼 이 영어라는 언어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켈트족이 사용하고 있던 그 고대 켈트어 혹은 웨일서 혹은 스코티시 이런 언어들과, 그 다음 앵글족이 사용하던 영어, 게르만어가 되겠죠. 그 다음 원래 이 게르만족은, 이 게르만 언어는 라틴어의 특징을 가뜩이나 많이 가지고 있던 언어인데, 거기에 프랑스 사람들까지 무진장 이주를 해와서 이 수많은 영향력들이 합쳐진 언어라는 거죠.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언어가 단순해져야 됐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살다 보면 언어가 단순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어가 어려우면 그들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주어를 항상 말해주면 이게 헷갈리지 않는구나. 그럼 그냥 차라리 편하게 주어를 항상 말해주고 동사의 모양을 바꾸지 말자.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면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여주는 것만 남겨두고 다른 영어의 동사 변형은 전부 다 없어지게 된 거죠. 동사를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I, you, she, he, they, we, you guys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영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많이 단순해지면서 모든 주어에 따라서 모든 동사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 es 한 번만 붙여주면 되게 되는 단순한 형태로 영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비원어민으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영어라는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영어를 훨씬 더 쉽고 재밌고 빠르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익혀갈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역사적인 설명, 그리고 고급진 설명을 곁들여서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영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